미 연준이 올해 금리 2회 인하 전망을 유지하면서 4연속 금리 동결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 계획을 비공개 승인했습니다. 바클레이즈가 엔비디아의 시총 5조 달러 가능성을 제시하며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입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4차례 연속 동결한 가운데 관망 기조를 지속하겠다 밝히자 뉴욕 증시가 보합권에서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At today's meeting, the committee decided to maintain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at 4.25% to 4.5% and to continue reducing the size of our balance sheet. In our SEP, FOMC participants wrote down their individual assessments of an appropriate path for the federal funds rate based on what each participant judges to be the most likely scenario going forward. The median participant projects that the appropriate level of the federal funds rate will be 3.9% at the end of this year, the same as projected in March. But many companies do expect to put all or some or all of the effective tariffs through to the next person in the chain, and ultimately to the consumer. Today, the amount of the tariff effects, the size of the tariff effects, their duration and the time it will take are all highly uncertain. So that is why we think the appropriate thing to do is to hold where we are as we learn more. 오늘 FOMC에서 금리 동결은 예상된 결과였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주된 관심사는 향후 경기에 대한 연준의 전망, 또 그에 따른 연내 금리 인하 횟수에 쏠렸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제 성장률 전망은 낮춘 한편 물가 전망은 높여 잡았습니다. 즉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증폭된 거죠. 물가를 잡으려면 높은 금리를 유지해야 하고 경기 침체를 막으려면 금리를 내려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 연준. 지금으로서는 위로도 아래로도 금리를 조정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최선이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3대 지수가 하락 전환이 됐는데요. 그 이유는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 잡기에 조금 더 초점을 뒀기 때문입니다. 관세 충격이 향후 몇 달간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거란 진단을 거듭 반복했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지켜보겠다는 관망 기조는 그대로 유지됐으나 인플레이션을 좀 더 경계하며 중립 매파로 기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등장함에 따라 장중 지수의 힘이 쭉 빠졌습니다. 전일 미국 상원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 지니어스 액트를 통과시킨 가운데 금융주 및 가상자산 관련주들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코인을 제도권 내에 들여놓는다는 점에서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호재로 인식되는데요. 이에 코인베이스가 16%대 급등하며 두드러진 한편 USDC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있는 서클 인터넷의 주가는 34% 가까운 폭등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새로운 결제 시스템이 기존 결제사들의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5% 안팎으로 급락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코인베이스는 가맹점들로 하여금 암호화폐 결제를 손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코인베이스 페이먼트 서비스를 출시했는데요. 경쟁 우려감 속 페이팔의 주가가 3%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 출시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업들 간 경쟁에도 본격 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존은 자율주행차 죽수의 로보택시 공장 설립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연 1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캘리포니아주에 설립한 뒤 올해 말 라스베이거스를 시작으로 상업운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알파벳 또한 뉴욕시의 웨이모 운행에 대한 허가를 신청했다는 소식입니다. 마벨 테크놀로지는 커스텀 AI 칩, ASIC 부문에 대한 TAM 전망치를 기존 430억 달러에서 550억 달러로 상향 조정한 뒤 7%대 급등했습니다. 미국 최대 철강 제조사 뉴코는 월가 기대치를 웃도는 2분기 실적 전망을 제시한 뒤 3.3% 급등했습니다. 제약 바이오 업체 스칼러락 홀딩의 주가가 16%대 올랐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약물이 일라이릴리의 비만약, 마운자로나 젯바운드 섭취 시 발생하는 근육 손실을 상당 부분 억제해줄 수 있다는 임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헤드라인도 살펴보시죠. 월스트리트가 연준 점도표에 집착하는 데 따른 문제점. 6월 FOMC를 앞두고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미라우스 기자는 이러한 제목의 기사를 내고 점도표의 작은 변화에도 크게 반응하는 시장 참여자들의 오해를 다뤘습니다. 6월은 3월에 이어 연준 위원들이 연말 기준금리를 어떻게 예상하는지 도식화한 그래프인 점도표가 나오는 달인데요. 이번 6월의 점도표는 연내 2회 인하의 변화가 없었는데 각 위원들의 점들, 그러니까 금리 전망이 3월보다 넓게 퍼져 있었고
금리 동결이 적절하다는 의견은 3월 4명에서 7명으로 더 늘었죠. 경기 과열도, 침체도 유발하지 않는 경제의 적정 금리 수준을 뜻하는 장기 중립금리는 3%로 변화가 없었지만 내년과 내후년의 점도표상 중간값은 각 25bp 상향 조정됐습니다. 시장이 주목하는 것은 각 위원들이 찍은 점의 중간값인데 관세 정책이라던가 중동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는 점을 찍는 것 자체가 그다지 의미가 없다는 주장도 있죠. 실제로 점도표상의 점은 위원들 간 합의에 따른 게 아닌데요. 2024년으로 돌아가 보면 3월 점도표는 연 3회 인하, 6월 1회 인하를 반영했다가 실제로는 9월부터 100bp 인하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한편 6월 FOMC에선 연준 위원들의 경제 전망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올해 미국 GDP 증가율은 1.7%에서 1.4%로 하향 조정, 인플레이션은 2.7%에서 3%로 전망을 올리면서 위원들이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둔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음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에 대해 멍청하다는 비난 잊지 않았고요. 현재 금리가 적어도 2%포인트 더 낮아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위 보좌관들에게 이란에 대한 공격 계획을 승인했지만 최종 명령을 내리는 것은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미군이 개입을 한다는 건지 아니라는 건지,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항복은 없다, 공격받는다면 보복할 것이라고 자국의 막심한 피해에도 강한 논조를 이어가는 가운데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시한이 도래하기 1초 전에 최종 결정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에 있어 최종 명령을 보류한 것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해졌죠. 2달 전만 해도 외교 해법을 모색하던 미국이었지만 가변적인 상황 속 미국은 항공모함 전단과 공중급유기, 전투기 등을 유럽과 중동 지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상황 속 증시도, 각종 상품 선물들의 움직임도 눈치를 보고 있는데요. 안전자산으로서 중동 리스크가 불거짐에 따라 상승을 이어오던 금은 간밤 약보합권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티에서는 금값이 사상 최고치 상승세가 꺾이면서 향후 몇 분기 안에 온스당 3,000달러 이하로 떨어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2026년 하반기 온스당 2,500달러까지 떨어진 금값이 2,700달러 수준의 회복세를 보일 거라고도 전망했는데 금값의 하락 전망 이유로는 투자 수요 약화, 글로벌 경제 성장 전망 개선 등을 꼽았습니다. 6년간의 동행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 이야기인데요. 오픈 AI는 현재 연말까지 비영리법인에서 공익법인으로의 전환을 마쳐야 하는 상황. 만일 전환이 불발된다면 200억 달러의 막대한 펀딩 자금을 상실하게 됩니다. 지난 6년간 오픈 AI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투자, 기술 접근 등 협력을 이어왔지만 공익법인 전환 과정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계약 조건 재협상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쟁점은 공익법인 전환 시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 AI 지분 비중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의 향후 기술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받는다면 지분을 축소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었는데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미래 지분 규모나 기술 접근 등 중요한 문제 합의가 어렵다면 고위험 협상을 중단하고 2030년까지 오픈 AI의 기술 액세스를 위한 기존 상업 계약에 의존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또 오픈 AI 경영진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그간의 계약 기간 동안 행한 불공정 행위를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오픈 AI는 기업용 챗 GPT 가격을 할인해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낮은 가격에 팔고 있기도 하죠. 이와 별개로 샘 알트먼 CEO는 메타가 자사의 인재를 빼가기 위해 최대 1억 달러 보너스를 제안했다며 메타는 혁신 기업이 아니라고 비판했는데 AI 기업들 간 신경전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AI 안에서도 소프트웨어가 황금기를 맞이했다고 분석했는데요. 오라클, 팔란티어 등의 수익률이 우수한 가운데 밸류에이션만 볼 경우 혁신주를 놓칠 수 있다며 AI 중심의 주식 접근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라클은 간밤 구겐하임이 목표가를 $250로 상향 조정, 최우선 투자 아이디어로 제안하기도 했네요. 이란 핵시설에 대한 미군 개입 여부에 촉각이 곤두세워지면서 WTI 원유 선물이 0.4% 상승한 75.14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파월 의장이 의미 있는 수준의 물가 상승을 예상한다고 발언하자 달러 인덱스가 98.92선까지 강세를 보이며 올랐습니다. 지니어스 액트 통과에 관련주들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티는 금 가격이 25%가량 하락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였습니다.